인셉션에 저는 이 토템이 항상 생각나요. 팽이가 돌아가는 장면. 근데 왜 생각나냐면 일단은 그 영화를 저희 어머니랑 같이 봤는데 네.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셨고요. 어. 일어나셔서 마지막에 팽이 도신 것만 본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시선아 그 마지막에 팽이 돌던데 그거 뭐냐? 왜냐면 그걸로 끝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최근에 가장 많은 기간이 들었던 게 이제 퀸스 갬빗이라는 작품이 가장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고아가 된 소녀가 체스를 만나게 되면서 세계 최정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 영화의 기본 배경은 백그라운드는 홍콩 영화에서 가져온 거죠. 왜냐면은 어떤 한 고아가 된 소녀가 네. 음지에 있는 고수를 만나서 모든 비급을 얻어가지고 최고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네, 저는 미정이고요. 네, 저는 영화 보고 쓰고 말하고 편집하는 김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명은 아니시죠? 거의 뭐 본명이라고. 이제 제2의 본명. 네. 네. 거의 수십 년 동안 써다 보니까 네. 그냥 이제 이렇게 붙여지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 사용하셨어요? 한 10년 넘게 쓴 거 같아요. 그렇게 오래? 네. 영화 일을 하시면서부터 계속 쓰신 건가요? 네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오늘의 시선의 저자이시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영화 친구 김시선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 영화 친구 김시선. 그렇게 이렇게 영상으로 듣다가 지금 실제로 이 목소리를 네.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네, 저도 사실 떨렸어요. 연예인 보는 느낌이에요. 사실 어디서 100만 유튜버를 만나보겠어요. 그것도 그렇고 네. 목소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네. 저도 여기서 또 두 분과 함께 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니까 또 영광입니다. 아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과찬입니다. 저 근데 그거 테넷은 왜 안 해주세요? 누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무 어렵다고. 아니 근데 저는 테넷이 아직은 좀 더 익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꼭 우리가 지금 봤는데 본 상태에서 바로 소화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끔은 어떤 영화들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녹익은 상태에서 그리고 김치도 익으면 더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처럼 이 테넷도 저는 좀 더 익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얘기가 되고 논란도 되기도 하고 또 좋게 칭찬받기도 하면서 그때 어느 순간 저한테 이제 이 영화가 다가오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이제 네가 말을 좀 해봐 막 이런 느낌? 그때쯤에 좀 테넷에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네. 근데 테넷이 제가 특이하게 봤던 게 뭐냐면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약간 영화에 심취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물리학에 되게 심취한 맞아요. 사람이에요. 시간에 관련돼서 이제 메메토라는 첫 영화로 데뷔를 했으니까 네. 다들 아시겠지만 네네. 그 영화도 결국에는 시간의 여러 순서들을 약간 꼬이게 만들어서 네.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테넷도 결국에는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이분이 영화에도 심취하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되게 재밌었냐면 이 세상에서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게 없죠. 없죠. 근데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영상적으로 봤을 때,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되감기를 할 수 있잖아요. 리와인드. 그러니까 영화의 리와인드라는 되감기라는 기술과 시간의 이 타임머신 되돌릴 수 있는 거를 약간 매칭시킨 거예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영화에 대한 예술을 신의 경지까지 올리고 싶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유일하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건 신만이 가능한데 네. 이걸 영화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지 그냥 시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영화에 대한 네. 거기도 한 거네요. 네, 좀 무섭다는 생각이 와, 있어요. 이렇게 또 해석을 지금 흐름에서 좀 끊기긴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유튜브 보면은 중간에 항상 이렇게 콜라 마시는 소리 나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진짜 속 고르느라 하는 거예요? 친구들 다들 잘 보고 계시죠? 잠시 콜라 마시면서 목 좀 쉬도록 할게요. 저도 목이 좀 아파가지고. 이게 일단은 제가 그 콜라를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진짜 드시는 거예요? 네, 진짜 콜라를 먹는 장면이 많아요. 꿀꺽꿀꺽 실제로 갑자기 왜냐면 이게 목소리가 녹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꿀꺽꿀꺽 목소리도 어떻게 이게 전문 성우가 아니니까 그것까진 제가 목소리로 못 내요. 저는 중간에 이거 콜라 광고인가 이 생각도 했거든요. 뭐 먼 미래까지 생각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일단은 콜라 마시는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제 영상을 같이 친구랑 얘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랑도 물 한 잔 마시잖아요, 말하다 맞아요. 보면. 네. 그러니까 저도 영상 보시다가 얘기하다가 저도 이제 콜라 한 잔 마시면 보시는 분들도 그냥 한 타임 좀 조금 쉬고 쉬어가면서. 그러면 좀 약간 정말 대화하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약간 넣었어요. 물론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좋아하는 분들은 또 그때 같이 정말 콜라를 마셔주기도 하시고 네네. 물을 마시기도 하시고 그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궁금해가지고 실제로 여쭤보고 약간 그러고 있습니다. 진짜 드시는 거구나. 제 오늘 시선 책에도 좀 쓰긴 했는데 영화를 다시 봐는 이유가 뭐냐면 영화 좋으니까 다시 봐야지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정말 다시 봤을 때 영화가 잘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처음 영화를 보면 우리가 뭐를 모르고 보죠?
결말을 모르죠. 아, 그러니까 결말을 모르고 보니까 당연히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결말이 어떤 장면이 될지를 계속해서 추측해 가면서 볼 맞아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에 어떤 장면들을 감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섬세하게 표현했는지 보다는 이 장면들이 어떻게 이야기 흘러가서 결말에 도착하지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집중을 못. 그러니까 이 순간들을 아까 지금 발견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맞아, 두 번째 맞아. 보게 되면 이제 결말을 알잖아요. 알고 그러니까 이미 궁금하지 않아 결말을. 음. 그러니까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는 궁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안 상태에서 장면들을 보기 때문에 그 장면들이 바로 결말하고 매칭이 돼버려요. 그 갖고 있던 의미나 이런 네, 것들을 장면들이. 캐치할 수 내가 있는. 바로 결말하고 매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설정들이 다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이고 그니까. 그리고 내가 즉각 뇌에 있는 결말과 매칭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네. 더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가 더 잘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두 번째까지는 약간 내가 논리적으로 접근했다면 네. 이걸 세 번째까지 보게 되는 건 결국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감성적인 부분에 꽂혔는가에 이제 초점을 맞춰지기 때문에 하나의 장면, 하나의 명대사가 내 기억에 이제 온전히 스며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화를 이제 세 번 보게 되면 처음에는 못 모르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 영화를 이제 분석해서 보는 네. 거고 세 번째 보게 되면 이 영화를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 어렸을 때 맨날 집에서 봤던 영화 또 보고 또 보는 게 취미였거든요. 부모님이 맨날 너는 왜 봤던 것만 또 보냐고 새로운 걸 보라고 했는데 아니 다 봤던 거 보는 게 더 난 재밌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저는 이제 체리 향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책에도 네. 쓰긴 살짝 썼어요. 네. 네,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이라고 이란의 이제 아주 대표적인 감독님이시죠. 근데 이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 한 편의 시를 영화처럼 찍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시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잖아요. 네. 한 줄에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감독이거든요. 이 체리 향기라는 영화는 한 어떤 남자가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란의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자꾸 구하러 다녀요. 자기를 묻어줄 사람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땅을 파놓고 거기에 누워 있으면 그때 와서 흙을 덮어줄 사람 찾고 있는 거죠. 그냥 그러면서 찾고 다니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정말 그 과정에 이르게까지 가요. 과연 그런 사람이 찾아질까요? 실제로 이제 한 명 나타나요. 아. 네, 동물 박물관에 일하는 분이신데, 근데 사실 이분도 말은 하긴 해요. 너 사실은 그렇지 않아 하면서 뭐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래요. 죽지 마세요 이런 말들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말을 하면 예전에 자기도 죽으려고 했다고 이제 나무에다가 목줄도 걸어놓고 죽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그때 어떤 체리 향기가 나길래 내 손에 체리가 떨어져서 체리 한 모금 먹었는데 그게 너무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리 향기를 죽으러 갔는데 죽진 않고 체리 향기를 가득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런 얘기를 해줘요 이 남자한테.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뭐랄까 극장에 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내 옆에 사람은 어떤 영화에 온전히 빠지면 나만 혼자 있고 그 앞에 영화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주인공처럼 저도 약간 이 누워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극장에서 이렇게 누워서 보잖아요 반. 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누워서 보다 보니까 영화가 끝나고 나서 와 의자에서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진짜 한참을 못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 영화가 너무 보고 싶다 계속. 그 장면이 머리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 좋아하는 감독님들이 잘 말씀하셨네.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약간은 영화로 치면은 바람둥이.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보면 이 감독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거기에 빠져서 막 며칠을 소가리를 하는 거죠. 마치 사람 좋아하듯이 막 이 감독이 어떤 책을 썼으면 막 책도 사서 책도 읽어보고 막 계속 하다가 또 어떤 감독님 만났는데 이 영화가 또 좋아. 그러면 이 감독님 잊혀지고 다시 이 감독님을 막 빠져서 그래서 약간 바람둥이처럼 네. 이 감독님 저 감독님 약간 옮겨 타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이거는 딱히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진짜 다 보시는 거죠?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이제 작업이 빠르게 작업을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오픈이 7시, 8시에 됐다 한국에서. 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다음날 신호를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픈되자마자 저는 이제 그걸 다 정주행하는 거죠. 일단 다 보는 거죠. 몇 시간에 걸쳐서요? 네, 보는 거죠. 대신 볼 때 이제 좀 더 익숙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영화에서 그 장면에서 제가 봤을 때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들을 미리 메모를 해놓는 거죠. 보면서 이제 기록을 하면서. 메모를 해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맞춰서 보면 더 좋겠구나,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더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싶은 분들을 미리 메모를 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양의
영화나 드라마 요즘에는 뭐 영화 드라마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 감독이 드라마의 작품에 참여하기도 아. 하고 또 어떤 감독님들 같은 경우는 CF도 찍으시잖아요. 네. 데이미안 시젤 같은 감독님은 라라랜드, 위플래시 같은 감독 네. 영화를 찍었지만 이후에 애플의 광고도 찍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다 챙겨보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다 쏟아야 돼요. 그냥 시간이 진짜 24시간을 네. 거의 48시간처럼 쓰시겠네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진짜로 거의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정말 영화 많을 텐데 그 중에 선별을 하셔서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 봐요. 다 보시죠. 네, 일단은 제가 관심이 가는 감독님이나 네. 아니면 정말 이제 제가 특히 인터뷰를 할 때 감독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감독님의 영화의 3분의 2 정도 되는 영상을 보지 않으면 네. 신뢰가 된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감독님의 작품의 3분의 2 정도는 다 보고 만나야 네. 감독님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질문도 던지고 어떻게 보면 따질 거가 있어도 따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네. 어떤 질문을 한다는 건 좀 신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다 보는 편이에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항상 엔딩을 약간 멋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셉션에 저는 이 토템이 항상 생각나요. 팽이가 돌아가는 장면. 근데 왜 생각나냐면 일단은 그 영화를 저희 어머니랑 같이 봤는데 네.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셨고요. 어. 일어나셔서 마지막에 팽이 도신 것만 본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저한테 여쭤보는 그 마지막에 시선아 그 마지막에 팽이 돌던데 그거 뭐냐? 왜냐면 그걸로 끝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그 놀란 감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네. 결국에는 약간 관객과 약간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토템으로 돌리면서 끝내는 것도 약간 관객들한테 너 맞춰봐 어떨 것 같아. 저는 그런 결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또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 이런 거 보면 되게 눈물을 흘렸거든요. 아. 그런 찡한 결말 어 그런 것도 괜찮고. 신들러 리스트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그거 사실 보다 제가 포기했어요. 약간 왜냐면 흑백으로 나오니까. 아. 근데 그 영화가 이제 흑백으로 나오는 당연히 이유는 있죠. 원래 처음에는 컬러 영화를 시작을 하는데 네. 촛불이 이제 꺼지면서 이제 흑백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과거로 회상하는 장면들을 보통 쓸 때 그렇게 흑백 연출을 많이 쓰세요. 이제 왜 흑백이냐 생각하면 그때 시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색감이 없던 시대인 거죠. 그때 어떤 2차 세계 대전의 어떤 그런 핍박받는 상황들이. 근데 거기서도 영화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제 신드러라는 인물이 네. 되게 그 많은 유태인들을 구하면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구하는 실존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많은 재산을 다 잃었어요. 다 뇌물로 줘서 유태인들을 기차에 실어서 살렸기 때문에 네. 이제 빈터터리가 된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은 어떤 2차 세계대전 상황을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 당연히 쫓겨야 되겠죠. 사람들이 잡으려고 할 테니까.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유태인들이 다 십시일반 이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반지를 하나 선물해 주잖아요. 네. 이 반지를 하나 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지막 엔딩 보면은 그런 어떤 자기가 이때까지 힘들었던 상황들이 그 반지에 이제 녹여드는 장면. 이게 되게 마음을 울리는 장면이지 않았나. 많죠. 그죠. 많죠. 되게 많고. 근데 이제 감독님마다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제가 만났던 감독님들 대다수는 그런 걸 즐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 작품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구나. 근데 실제로 제가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래요. 오히려 같이 놀래. 오히려 어떤 경우냐 감독님이 그거를 제가 다음에 어디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은근히. 그러니까 감독님 나름의 어떤 의도가 정말 있던 영화들 장면도 네. 있겠고 정말 어쩌다 보니 어떤 그 영화 촬영이라는 건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찍혀진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의 이제 관객분들 우리가 봤을 때는 특이한 지점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영화에 있어서 이제 완성도가 있는 장면보다는 어떤 오류가 된 지점들이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감독님들 들었을 때 신기하다, 재밌다 이렇게 약간 판단을 하시면서 자기 이제 본인들이 그걸 이제 어디다 쓰시는 경우도 있고. 재밌겠다. 약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감독님 만날 때 항상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감독님 제가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할 건데 혹시 틀리면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원작자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음. 해석하는 사람의 그냥 느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감독님들 대다수는 역시 영화는 극장에 틀어진 순간부터 관객들의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관객들에게 의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안 나온 영화들이 더 안타까운 거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영화라는 게 영화가 개봉했을 때 영화사나 이제 또 그 언론 시사에서 당부를 했던 게 부탁을 했던 게 많은 기자들한테 너무 많이
결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빨리 안 알려줬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되게 그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관객들한테도 그 시간을 주라는 어떤 부탁이었던 거죠. 정중한 부탁.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은 기간이 들었던 게 이제 퀸스 갬빗이라는 작품이 가장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고아가 된 소녀가 네. 체스를 만나게 되면서 세계 최정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이 영화의 기본 배경은 백그라운드는 홍콩 영화에서 가져온 거죠. 왜냐면은 어떤 한 고아가 된 소녀가 네. 음지에 있는 고수를 만나서 모든 비급을 얻어가지고 최고가 되는 거거든요. 아, 맞아. 네, 그 어떤 설정을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는 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또 너무 이렇게 접근하기가 좋았던 재밌죠. 작품이기도 또 하고. 그런 네, 재밌고. 스토리가. 근데 이제 그 작품을 제가 쫙 보니까 네. 너무 완성도도 좋고 좋았어요. 여러 가지 메시지 측면에서도 좋았고, 근데 이제 제 눈에 띄었던 거면 이제 많은 체스 경기들을 이겨가면서 이 베스 하먼이라는 선수가 네. 이제 최정상이 되는데, 네. 그 많은 경기들의 의미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궁금해서 이제 혼자 체스를 두기 시작을 했죠. 그 영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네. 체스를 두신 거예요? 체스닷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네. 바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 거기 아. 들어가면 정보들도 있고 실제로 외국 선수들과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더 보고 해봤는데 체스가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어려운 네. 그 경기 스포츠. 스포츠인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보자. 그렇게 일주일이 한 3, 4일이 지났어요.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이제 체스닷컴의 유일한 한국 직원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성진수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메일로. 내가 이 작품의 이런 체스 경기들이 너무 궁금한데 저 혼자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래서 도움을 받았으면 하면 좋겠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다행히 또 제 채널을 재밌게 보고 계시던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용을 막 이런저런 물어봤죠. 이를테면 이제 퀸스 갬빗이라는 영화 제목이 저에겐 되게 생소한 제목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퀸스 갬빗이라는 게 체스에는 오프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프닝이라는 전략이. 그러니까 뭐냐면 체스 경기가 딱 시작할 때 두는 포석이죠. 근데 오프닝에는 여러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퀸스 갬빗이에요. 그래서 퀸스 갬빗은 내 말을 하나 잃고 네. 대신에 내가 중앙을 장악하면서 경기를 좀 더 확률적으로 높게 끌고 가는 어떤 전략인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이 드라마의 시작도 이 베스 하먼이라는 소녀가 엄마를 잃고 혼자 그 사고 현장에서 서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마치 하나의 말을 잃고 폰인 상태로 시작하는 장면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의미들이 이제 제 스스로 이제 매칭이 되면서 여기에는 다양한 또 의미들이 있겠구나, 경기가.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뭐 한 3-4시간, 5시간 이렇게 배우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저한테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셨고, 그것들 중에서 좋은 내용들을 이제 영상에 녹이는 작업들을 계속 거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주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 20분 정도짜리 네. 한 영상을 위해서 체스를 공부하고 경기도 하고 연락하시- 배우고, 와. 네, 그렇게 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내용들을 이제 저도 배웠던 거고, 네. 이제 그것들을 저는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제가 대충 만들면 대충 만든다고 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죠. 어떨 때는 이제 실망하실 때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좋은 작품들을 저도 만나게 되면 또 이렇게 잘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저의 네. 이제 대표로서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키스 갬빗 할 때 한 2-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들어와도 잘 맞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저는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예전에 작년에 한국 영화 100주년이었어요. 네. 그 100주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그 정부 관련 채널에서 네.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도 저는 녹익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저는 좀 더 많은 작품들을 봐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감독님들한테 영감을 좀 받아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네. 아직은 누구를 평가하는 시기보다는 좀 좋은 작품들을 소개하는 그런 역할로 좀 당분간은 좀 머무르고 싶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영화제 가면 네. 저도 이제 모더레이터를 하다 보면은 네. 싫은 게 뭐냐면 제가 잘 안 하는 이유가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 영화제를 가는 거잖아요. 저는 영화제를 갈 때 진짜 저 한 명의 관객이자 한 명의 여행객처럼 가거든요. 그래서 나도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모더레이터를 하면은 그 영화만 봐야 돼요. 아니니까. 그리고 모더레이터 일을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거든요. 왜냐면 하루에도 3-4편을 계속 말하면서 이 영화 끝나면 저 영화 가서 또 해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못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모더레이터 들어와도 뭐 이틀만 하겠다. 막 이렇게 좀 영화가 보고 약간 싶어. 근데 그 즐거워. 영화제 입장에서 별로 좀 왜냐면 와서 숙소도 마련해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4일 5일을 해야죠. 근데 제가 이틀만 가성비. 왜냐면 나도 관객으로서 있고 싶거든요. 영화제 갔을 진짜 때는 진정 영화를 네. 사랑하시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관객으로 영화제는 좀 가고 싶다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네. 저도 요즘에 뭐 여러
호칭으로 불리고 있지만 네네. 가장 제가 듣기 좋은 거는 이제 뭐 영화 친구 김시선도 너무 좋고 네, 네. 그냥 영화 보는 사람, 그러니까 영화 보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영화 보고 쓰고 말하고 편집하는 김시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네. 이제 그런 게 저의 직업이 아닐까 싶어서 네,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좋아하는 일로 이렇게 직업을 만들 수도 있구나. 아 진짜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제가 오늘 네. 많이 얘기 나눴던 것들 네. 중에 또 재밌는 얘기들이 더 책에도 잘 나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좀 이게 책이라는 게 저도 이제 쓰면서 느낀 건데 네. 항상 그 작가분들이 어떻게 글을 쓰는 데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쓰면서 느낀 게 어디까지가 솔직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내가 글을 잘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 근데 최대한 제가 영화를 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네. 좀 느꼈던 것들을 좀 책에다가 온전히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느껴지더라고요. 애정, 어. 영화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게 진짜 한 장 한 장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네. 네. 하여튼 이제 오늘 제가 촬영하면서 아 영화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게 사실 좀 느껴졌어요. 재밌을 것 저도 같아요. 시청자로서 진짜 오래오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계속 작품. 하실 거죠? 아 그럼요. 영화 저는 이제 유튜브는 저에게 이제 하나의 또 좋은 도구인 거고 또 다양한 곳에서 네. 또 영화에 대해서 영화의 좋은 장면들을 잘 발견해서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재미있는 얘기 나누면서 영화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 네. 계속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시선, 미정이 보라보라 였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마무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